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먹통이 되고 삼성전자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2019년 7월 대한민국 경제는 실제로 심장마비 직전의 위기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끊기 위해 핵심 소재 수출을 전격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한국은 이 소재를 절대 만들 수 없다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쟁은 총과 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망의 통제로 이루어집니다. 일본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반도체 공정의 캠퍼스라 불리는 EUV 블랭크 마스크였습니다. 이 소재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설계도가 있어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화가가 붓을 들고 있어도 그림을 그릴 종이를 뺏겨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처참하게도 0%였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호야와 아사히 글라스는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시장 점유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EUV, 즉 극자외선 공정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까다롭고 예민한 빛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이 빛은 자연계의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반사시켜야만 회로를 새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거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만 한 크기의 평면을 만든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높은 산과 가장 깊은 골짜기의 차이가 불과 1cm 이내여야 하는 수준의 정밀도입니다. 또한 공정 중 발생하는 수백 도의 고열에도 부피가 전혀 팽창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팽창 계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특수 유리 소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일본의 고개를 숙여서라도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당장의 굴욕을 피하는 대신 영원한 독립을 선택하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인 SNS텍을 파트너로 지목하고 전례 없는 기술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골리앗을 잡기 위해 다윗에게 최첨단 갑옷과 무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삼성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밀에 속하는 공정 데이터까지 공유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ISO 클래스 1 등급의 클린룸에서 하루 14시간 이상을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가로세로 1m 공간의 먼지가 10개 이하인 수술실보다 수천 배 더 깨끗한 환경입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이곳에서 연구원들은 23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사투를 벌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제조의 핵심은 몰리브덴과 실리콘을 40층에서 50층까지 번갈아 쌓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단위의 입자 하나만 들어가도 제품은 즉시 폐기됩니다. 수억 원어치의 시제품이 단 하나의 먼지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연구비가 바닥나고 연구원들이 탈진해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쟁사들은 한국의 개발 소식을 듣고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추며 흔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핵심 검사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려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성전자의 구매력이 오히려 무기가 된 것입니다. 삼성은 글로벌 장비 업체들에게 한국산 소재 테스트를 위한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수만 번의 데이터 수정 끝에 드디어 일본 제품과 대등한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사율, 평탄도, 결합 밀도 등 모든 지표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관문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반도체를 찍어내는 양산 라인 테스트였습니다. 삼성의 양산 승인 테스트, 일명 퀄 테스트는 통과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험실에서 한두 개 성공하는 것과 매일 수천 장을 분량 없이 찍어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은 SNS텍의 시제품을 실제 EUV 노광 장비에 투입해 가혹하게 굴렸습니다. 수천 번의 노광 후에도 막질이 변하지 않는지, 미세한 크랙이 생기지 않는지 현미경으로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6년 드디어 최종 양산 적용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20년 걸려 쌓아올린 기술 장벽을 대한민국 기업들이 7년 만에 뛰어넘은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품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지도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일본 소재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제 일본 기업들에게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국산 제품을 쓰겠다고 통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줄을 쥐어주던 을의 위치에서 시장을 호령하는 진정한 슈퍼갑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번 국산화 성공이 가져올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수입 대체 금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향후 10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블랭크 마스크 시장 규모는 조 단위로 커질 것이며 그 과실은 이제 온전히 우리 기업의 몫이 됩니다. 또한 SK하이닉스 등 다른 국내 기업들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소부장 산업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일본이 조용히 독점을 유지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매년 수천억 원을 일본에 바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오판이 잠자고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야성을 깨웠고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간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일본은 차세대 기술인 하이-NA EUV 분야에서 다시 격차를 벌리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고 맹추격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닌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기술 독립 없이는 경제적 자유도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0%의 가능성을 100%의 현실로 만든 이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견제를 뚫고 일어선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국산화 성공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돈이 되는 경제인사이트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